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 살펴보면서 특징주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긴 한데 다소 이제 그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 시기가 늦춰졌다는 가능성 때문이었겠죠? 네, 사실은 메이저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었고 네. 재료가 좀 부족한 그런 시장이었죠. 이제 수요의 시장이 되겠는데 이 재료가 어떻게 본다면 딱 하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는 뉴스 때문에 오늘 지수도 좀 상승 탄력을 잃은 것 같은데요. 딜 원칙과 그리고 회담 장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정상회담이 12월로 밀릴 수가 있다는 로이터의 독점 보도가 나왔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도달 가능성은 높지만은 깨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는 그런 이 관료의 말을 좀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증시 역시도 일중 흐름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네. 다우 지수가 이제 초반에는 좀 그래도 상승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좀 방향성을 그렇게 좀 찾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 오후 12시 좀 전에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왔고 장중 최저점 부근에서는 한 마이너스 0.3%까지 하락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 중에는 중국이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 즉 내년에 대선을 염두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때문에 빠른 딜을 원한다. 그리고 중국의 관세 철폐 요구가 앞으로의 협상 내용에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중간 합의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또 나쁜 그런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진행 중이지만은 이제 12월로 밀릴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큰 악재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그 양측 사이에 굉장히 큰 의견차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네. 시장의 하락 영향도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 0.3% 정도까지 장중 최저점을 찍었다가 네네. 많이 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아니면은 장 중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이 좀 무역 이슈에 내성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다만 칠레에서의 에이펙 회의가 원래 있었다면은 둘이 만났을 텐데 이게 좀 취소되다 보니까 좀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종별로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했던 업종이 오늘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좀 상승을 했던 업종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증시 전반에 어떤 큰 악재가 불러일으켜졌다기보다는 좀 업종별로 최근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5일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은 에너지 업종이 한 3% 정도 섹터 ETF가 올랐고요. 산업재가 또 3% 가깝게 그리고 IT와 금융업종 이런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당히 좀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즉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장에서는 에너지 업종이 2% 넘게 빠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일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는데 오늘 이 수요일장에서는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이 좀 오르고 많이 올랐던 업종이 내리는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순환매 이런 미니 순환매가 이루어졌다고 네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본다면은 이제 위에 꺾은 선으로 나타난 것이 경기 민감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방어주가 되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민감주의 아웃퍼폼이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그간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S&P 500 지수가 한 5%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랠리를 이끌었던 무역 관련 호재가 그래도 좀 꺾였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좀 잠시 숨고르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슈에 좀 내성이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시장의 이 최근에 경기 민감주의 강세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은 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고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은 갈 때 더 가더라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맞습니다. 네. CNBC에서 한 17곳의 IB들의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S&P 500 지수의 올해 목표 주가의 평균이 2,980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를 그래도 점치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현재 대비해서 연말까지 추가 상승을 점치는 곳도
도이체와 골드만삭스, 펀드스트레 세 곳뿐인데 도이체가 이제 3,250, 골드만이 3,100, 펀드스트레이 3,125에 올해 말에 연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이제 2,950, 즉 현재 대비해서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RBC에서는 지금 10개월 정도 동안 조정 없이 랠리가 나왔다. 네.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19년도 S&P 500 목표치를 2,550으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던 UBS도 네네. 향후 1년간의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1% 미만이 예상이 되는데 과거에 6차례나 이렇게 실적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을 때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축소됐고 증시도 하락했다고 좀 경고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 증시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실적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데도 UBS. 그러니까 네. UBS는 워낙 좀 시장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놓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강세장을 바라보는 곳들도 분명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도이체방크나 골드만삭스 이런 부분들에서는 역시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멀티플을 결국은 확장을 시켜줄 것이다. 밸류에이션을 많이 부여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이제 강세장을 전망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곳은 이제 커먼웰스라는 IB가 되겠는데 고용 등의 지표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 3분기에 그래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왔고 또 계절성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위험 자산 위주로 좀 풀려가는 증시 분위기는 여전한데 고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폭의 좀 하락을 점치는 IB가 다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나빠 보인다는 측면은 아니고 그럼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줄 거냐의 문제네요. 네, 결국 맞습니다. IB들끼리도.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까지도 이제 1년 정도 딱 1년 정도 남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들을 요즘에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대선이 이제 2020년 11월 3일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1년 그 마일스톤이 지났는데 이 대선을 좀 즈음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증시 성적을 봤더니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1928년도 이후에 23차례의 이제 대선이 있었던 그 연도에 4차례만 증시가 하락을 했고요. 19차례는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좀 살펴봤을 때 최고의 전략은 임기 2년차 10월에 주식을 샀다가 그리고 4년째 12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은 2017년 10월에 이제 샀다가 네. 내년도 이제 12월에 주식을 팔면은 가장 큰 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또 대선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하는데 2017년 10월쯤에 이제 S&P 500 지수가 2,530이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전략을 세웠으면은 지금 20% 넘는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적인 데이터가 맞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웰스파고의 얘기를 따르더라도 지난 30차례의 대선 연도에 다우지수가 평균적으로 7.6%나 올랐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도 70%나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대선은 그래도 좀 많은 정책들도 내놓고 그리고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증시에도 좋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 통계에 따르면은 대선이 있는 상반기의 증시는 다소 불안했다가 또 하반기에는 안정화됐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다만 이제 리스크는 5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4개 주에서 벌어졌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좀 재선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은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기업에 상당히 좀 강경하기 때문에 증시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헬스케어나 또 무역 관련해서 여전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 입장에서는 또 바이든이 최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선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뭐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또 뷰가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계속 업데이트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조항까지 살펴볼 텐데 애플은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주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밤 사이는 좀 어땠어요? 애플은 사실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팍 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네. 숨고르기고 그리고 애플이 또 대장주인데 애플도 좀 숨고르기고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제 한 소폭 하락세 이렇게 애플의 주가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의 주가가 올해 약 한 65%나 올랐죠. 그리고 3개월로 보더라도 약 한 30% 올랐고 그리고 1개월로 보더라도 한 13% 올랐기 때문에 정말 이제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오늘 다소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최근의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월가 최고 목표 주가 289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이 주가에 대비해서도 13% 정도의 업사이드를 점쳤고요. 오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수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27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최근 신고가가 잇따랐지만은 아이폰 11 출시 전까지는 애플의 주가가 오히려 시장을 언더퍼폼해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내년에 5G 폰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애플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흐름을 지속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런 애플과 같은 대장주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되니까 네. 뭐 다른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애플 쪽에서 이제 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애플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새로 나왔다는 소식은 혹시 이건가요? 애플 TV 플러스의 초기 반응이 나왔다는 건가요? 애플 TV 플러스가 11월 1일에 론칭이 됐죠. 네네. 물론 이제 한국은 또 재해가 돼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초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도이체방크에서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제니퍼 애니스톤 이제 헐리우드 스타죠. 스티브 카렐 또 코미디 배우 네네.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이제 애플의 오리지널 콘텐츠 더 모닝 쇼가 로튼 토마토 지금 지수. 바로 나오고 있는 이 네, 화면이 맞습니다. 그 콘텐츠인가 네, 봐요. 저 드라마인데 이거가 초기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로튼 토마토 지수가 한 그래요? 59, 60 정도 그래서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도 현재의 애플의 어떤 콘텐츠 라인업으로는 월 4.99불 즉 $5를 내기가 좀 아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쟁사 대비해서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기 구매 시에 이제 1년 무료 구독권을 애플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년까지 이 행사를 지속할 경우에 1억 명에 달하는 iOS 사용자들에게 무료 구독권이 결국은 지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즐기는 동안 애플은 그 시간을 벌면서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런 1년 무료 전략 그리고 6개월이나 12월 후에는 애플이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네, 초기에 미지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직 좀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아니다. 아직은 좀 모른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제니퍼 애니스톤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뭐 네. 제가 애플을 편드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애플 TV 플러스의 그 론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아니면 디즈니 HBO 맥스 이런 것처럼 콘텐츠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들과는 다를 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냥 이걸 그냥 단순히 초기 반응이 좋지 못했으니까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시작을 하면서 1년 무료 구독권으로 시청자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확보해가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좀 봐야 될까요? 성격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돈을 많이 쓰죠. 네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화가 될 수는 있지만은 비용에 대한 또 우려가 시장에는 있고 그렇죠. 디즈니는 콘텐츠가 원래 많기 때문에 네. 상당히 공격적인 이제 가격 정책 아니면은 다른 이제 ESPN이라든지 이런 번들 정책 이런 거를 또 썼죠. 애플은 또 다른 게 이제 iOS 설치 기반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사용자들이 한 9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은 뿌려놓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지불하게 하겠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각자 좀 비슷해 보이지만은 또 다른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주가가 다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아니면은 다 같이 그러니까요. 치킨 게임에 또 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초 뒤에 미국 시장이 마감됩니다. 마감 종가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뭐 관망 혼조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27,492.02로 어제장 마감 종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볼 텐데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에 그래도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오늘은 좀 컸습니다. 8,410.63으로 0.29%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요. S&P 500 지수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 정도고요. 0.07%, 3,076.73 정도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마감됐는데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앞서 얘기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정하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그렇게 상당히 좀 고민되는 시장이죠. 네, 재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전반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제 재료가 좀 부족했던 장이었고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꺾는 뉴스 하나에 좀 움직인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 좀 하락한 지수가 있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업종별로 봤을 때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업종이 내렸다. 그리고 많이 내렸던 업종은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업종별로 보더라도 뭐 구글이 뭐 0.23% 정도 내린 거,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그 카드 업체들이 네. 주가가 안 좋았었잖아요. 얘네들은 또 반등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네요. 네, 특징주로 좀 살펴보자면은 지금 네. 오른쪽에 보이듯이 에너지 업종이 바로 어제도 잘 갔었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엑소모빌이 2.2% 하락하고 그리고 쉐브론도 1.5% 하락하는 모습. 역시 상승폭이 많았던 종목들이 좀 못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T주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페이스북이 한 1.4% 하락했고 트위터도 한 1% 가깝게. 이런 이제 고성장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리 인하 이슈가 나왔을 때 아니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장 분위기를 탔을 때 좋은 그런 종목들인데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나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IT주 가운데서도 이 반도체주의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네. 자일링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가 1.7%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이제 1%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1.8%나 이제 하락을 했는데 역시 이제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일링스는 화해향 매출이 한 10% 정도 되고 마이크론도 중국향 매출이 한 50% 내외인 상당히 중국 네네. 익스포저가 높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세부 업종 가운데서는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이 이제 장중에 1.1% 하락했는데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하고 퀄컴이 실적을 발표를 하죠. 근데 이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좀 큰 뉴스가 없었던 시장인데 그냥 평가를 해보자면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났다.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제스타 투자자반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